우리 총장 직무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 사건이 대장동 배임 사건으로 처음 1기 때 수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도 됐고 자료 나온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 그다음에 김용, 정진상이 전혀 관여 없는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대장동 배임 사건이 이미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되고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데 느닷없이 똑같은 구조가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위례 신도시의 구부패 방지법 또 대장동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했어요. 수사한 주체는 이기 수사팀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저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2013년 12월 3일 날 위례 사건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2015년 8월 19일 날 대장동 사건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됩니다. 이 사건에 위례 사건은 구부패 방지법이 되고 대장동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되는데 똑같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위례 사건은 2020년 12월 2일 날 공소시효가 도과됐죠. 그리고 2021년 12월 1일에 대장동 사건은 진직 기소가 됐고요. 2025년 5월 1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다음에 6월 달에 대장동 2기 수사팀이 구성이 됩니다. 2022년 8월 18일 날 대장동 사건 관련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도과된 이후에 2022년 9월 16일 남욱을 체포를 합니다. 이 과정 알고 계시죠? 예, 네, 지금 시계열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나온 사실인데 이걸 보면은 지난 1기 때 대장동 배임 사건을 수사했던 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김용, 정진상, 이재명 당대표에서 혐의를 발견해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팀이 똑같은 대장동 배임 사건과 똑같은 기본 구조가 갖고 똑같은 사실인데 법명만 다른 이러한 구부패 방지법, 대장동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수사를 했어요. 그것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습니다. 이 공소시효가 지난 것은 우린 유사 판례의 법리도 그렇고 또 1심 판결에서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 가지고는 도저히 이재명 당대표까지 대장동 이론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관련자들을 데려다가 회유하고 협박하려고 수사를 시작했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역시 또한 9월 16일 날 남욱을 체포한 이후로는 남욱을 회유 협박하죠. 또 유동규를 회유 협박해서 결국은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패 방지법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이 관련자들을 회유 협박하는 기회를 가지고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을 다 기소를 했습니다. 결국 공소 기각이 났는데 이걸 제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검찰이 이러한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까지도 수사를 한 이유가 뭔가? 이것은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정쟁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고서 이런 수사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이렇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수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남욱을 체포한 것은 불법 체포입니다. 남욱이 체포 당시에도 남욱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다. 나를 체포하면서 불법 체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법리 검토가 다 끝났다. 이 법리 검토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으로 삼기 위해서 무리하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을 수사했어요. 이러니까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표적 수사했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이 이래야 되겠습니까? 검찰이 이러니까 검찰청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런 몇 명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윤석열의 사냥개가 돼가지고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까지 수사를 하면서 이걸 빌미로 해서 쥐어짜고 회유해서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진술을 지금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저도
그 이기 수사팀이 어떤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수사 절차에 임했는지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시효도과 관련돼서는 그 사업자 지위를 취득한 시점을 행위의 종료로 볼 것인지, 그로 인해 가지고 재산상 이득을 실제로 취득한 마지막 시점을 종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었고, 당시에 수사팀에서 그냥 기소한 팀에서는 그 기수 시기에 대한 견해를 달리해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1분 더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팀에서는 현실적으로 사업 시행자 지위를 취득한 걸로 기소가 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배당 걸 받는 것, 이익이 현실화 됐을 때 기소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논리이고 이론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고, 1심 판결에서도 사업에 현실적으로 이득이 실현됐을 때 본다면은 공소권, 수사, 기소가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는 이유를 썼어요. 이런 위험한 사건에 다른 사건 같아 이렇게 수사하겠습니까? 이론이 있고 이러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정적을 주기 위한 수사의 반증이라 이것입니다. 아니 이런 이론이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수사와 기소가 자의적으로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의 경우에 보통의 사건, 이재명과 관련되지 않은 사건이라도 이렇게 검찰 수사합니까? 이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